그 다음에 이제 오더가 됩니다. 오더가 되면 이제 원단 발주서를 보내야 되겠죠. 이제 원단 발주서를 보낼 때 당연히 원단 여기 매니저급에서는 원단 요청이나 가격도 같이 다 냈기 때문에 T&A도 다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원단 담당자는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더가 되면 생산 미팅을 해서 이제 원단 뭐 요촉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원단이 언제 선적되고 언제 공장에 가야 되고 뭐 지정 공장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생산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팅을 토대로 패브릭 PO 발주서를 보내죠. 발주서 보내고 나서 당연히 랩딥이랑 SO랑 핸드룸 또 스테이터스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저거를 기준으로 이제 납기를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테스트한 거를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결과가 좀 엉망일 텐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랑 확인해서 개선한다고 하면 되고 그리고 절대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좀 많이 헤어리가 심한 원단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개선해도 일정 부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웨이브를 요청합니다. 웨이브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네가 눈 감고 넘어가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개선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오더 콜 당시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생산 미팅한 거를 토대로 이제 선적 일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업체랑 발주자를 주면서. 그래서 그 날짜 이후로는 절대 안 된다. 아니면 그 전에 신는 거는 오케이. 아니면 제 날짜에도 전량이 안 되면 몇 %까지는 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크인데요. 이제 벌크 넘어가서는 이제 벌크는 진행하겠죠. 벌크를 계속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당연히 스테이터스를 확인해야 되죠. 언제 퍼스트 벌크라스를 줄 건지, 선적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이제 선적 전에는 당연히 시먼트 어레인지를 해야겠죠. 이 원단이 너네가 생산한 원단이 어디 공장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컨테이너 차를 언제 부킹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원단 담당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업체한테 퍼스트 벌크라스 받죠. 거의 선적 1, 2주 전에 받아서 이제 코멘트를 줍니다. 업체에서도 이거를 뭐 몇천 야드씩 찍는 게 아니고 보통 뭐 300야드나 200야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테스트 개념으로 찍어서 컬러가 잘 나오고 벤더한테 이제 어프로브 코멘트를 받으면 그 기준으로 이제 벌크를 정식적으로 진행하거든요. 뭐 2만 야드, 3만 야드, 4만 야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니트 같은 경우는 뭐 저지 같은 경우는 쉐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요. 라트가 탕수도 그러니까 수량도 많아서 당연히 라트 차이가 많이 나겠죠. 뭐 보통 한 탕에 뭐 4,000야드 많이 들어가요. 4,000야드 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뭐 3만 야드 하면 당연히 뭐 6개 이상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라트가 벌어지는 것을 어프로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라트가 5개가 나왔어요. A부터 A, B, C, D, E 이렇게 나왔으면 그 라트에 대해서 이제 그룹핑을 해줘야겠죠. 뭐 A랑 E랑은 같이 그룹핑을 해서 선적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공장에서 받아서 이제 어프로브된 라트 쉐이드 기준으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원단 이 쉐이드 컬러 차이가 심하면 나중에 꼬맸을 때 차이가 심해서 불량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뭐 그룹핑이 안 되면 이컴 오더, 인터넷 오더 온리로 뭐 생산을 제작해도 된다. 아니면 리젝해도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원단 담당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니트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이 나와요. 분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빵꾸 같은 분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쇼롤이 발생하는데 쇼롤을 추가로 제작할 건지 아니면 그냥 요청이 좀 남으면 제작 안 하든지 이런 부분을 또 당연히 핸들링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 받은 이제 원단을 가지고 이제 벌크 테스트 리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벌크라시 나오면 자동적으로 원단 뭐 1, 2야드를 요청해서 2야드 정도를 요청해서 이제 테스트 기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벌크 가먼트 용도 당연히 샘플러들을 요청을 해서 샘플러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적이 되면 당연히 선적 서류를 공장에 줘야겠죠. 선적 서류를 공장에 주면 공장에서는 빨리 이제 어프로브 벌크라스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이제 다 라트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행어라트에 끼워야 되고 그것도 공장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펙트가 있는 부분이 디펙트가 심하면 이제 전량
아예 그냥 재생산을 해서 싣는 부분도 원단 담당자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불량이 일부분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 못한다. 아니면 그 선적 전에 원단 업체에서 못 고른 불량들이 공장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요청하는 것도 당연히 원단 담당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끝나면 이제 페이먼트 정산 부분도 이제 원단 담당자가 당연히 해야겠죠.